안녕하세요. 어디에는 잘 보내셨나요? 네. 살만 많이 쪄서 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기본서로 봐서는 146페이지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물건의 소멸과 관련돼서 6단계 꼭 암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뭐가 있어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혼동,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몰수, 이렇게 해서 6개. 그래서 멸포, 소공, 혼몰,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점유권과 관련돼서 우리 거기 146페이지 한번 펼쳐봐요. 자, 점유권과 관련돼서 나오는 건 많네. 자, 일단 점유권은 한 문제 출제되는데,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요거 한번 찾아서 줄 한번 닦아놔봐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저기 가이드라인 우리가 보시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보호 청구권,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출제되게 되면. 자, 주로 그럼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와 점유보호 청구권 주로 사례 문제로 출제돼요. 그래서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에 대해서 자주 점유, 타주 점유의 개념은 우리가 잡고 가야 돼요. 자주가 뭐예요? 자주 점유. 자,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가 타주 점유. 소유의사가 없으면 타주 점유가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점유권과 관련돼서는 여러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점유권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잡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8종류죠. 8개가 있는데 크게 뭘로 나눠져요? 점유권, 그 다음에 뭐예요? 본권. 본권으로 나눠지죠. 본권은 다시 뭐로 나눠져요? 2개로. 자, 소유권하고, 자, 물건. 이번 달 것에 이 정도만 알아놔도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돼서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 제한 물건은 뭐예요? 2가지가 있죠. 영입물건과 담보물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영입물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재산권, 자,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자, 담보물건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일칠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여기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뭐예요? 제외돼요. 왜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민법에서. 동산하고 권리. 그렇죠. 우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죠. 어떤 사람은 질권이 왜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도 모르고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8종류로서 점유권 그럼 봐봐요. 점유권 한 문제 무조건 출제된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아니면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그러면 점유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만나고 뭐예요? 그게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이야. 점유보호 청구권은 몇 종류가 있어요? 3종류가 있죠. 반환, 제거, 예방. 그래서 이제 지금은 들어서 한 번 들으면 들은 기억이 있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은 몇 문제 출제돼요? 이것도 확정이 돼 있어. 2문제는 3문제가 출제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공동소유의 관계,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 하나는 이제 소유권의 일반론 해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용익물권과 관련돼서 재산권, 요거 2문제. 지역권은 1문제, 그 다음에 전세권은 1문제, 유치권 하나, 요 저당권 1문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 저당권 뒤에 특수저당이 하나 숨어 있어. 뭘까요? 이게 근저당권이야. 건저당권 1문제. 그러면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강론 파트에서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점유권과 관련돼서 개념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 놓고, 자, 그러면 점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첫 줄 한번 봐봐요. 자, 147페이지로 봐봐요. 자, 점유권이란 거기에다 줄을 딱 하나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사실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건의 종류다. 그래서 그게 포인트는 사실상 지배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배니까 세 번째 줄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배타성도 없고 뭐도 없어요. 우선적 효력이 없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포인트를 잡아놔요. 그럼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우선적 효력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때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 점유권과 관련돼서. 그럼 점유권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고. 이 부분이 있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점유의 법률 효과 관련돼서 요거 우리 의 부분을 보시죠. 요 부분이죠. 자, 사실상 지배라는 걸 아마 밑줄을 그어놨을 거고, 그러면 배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선적 효력도 없다. 자, 그런데 봐봐요. 근데 어떤 분은,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은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봐봐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점유권은 이제 어떤 분은 점유권 등기 X 그러던데, 물건은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요 사실상 지배라는 포인트를 딱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타성이 없고, 우선적 효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최근 개출 문제예요. 자,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주제가 됐어요. O의 X죠. X죠. 왜 X예요? 지상권은 본권이잖아. 본권은 다시 뭐로 나눠져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파트에서 찾아서 요걸 한번 보죠. 자, 뭘 우리가 찾아면 148페이지 점유권과 본권의 관계를 한번 찾아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점유권과 본권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요 사이 기준은 뭘까요? 요거는 뭐예요? 사실상 지배. 요거는 사실상 지배에 대한 정당한 권리. 그게 바로 본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도인이라고 그러죠. 도인. 도인은 어때요? 도인이 뭐예요? 도둑놈이죠.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권은 없어요. 바로 요 부분이죠. 자,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점유할 권리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란 법률상 점유한 것을 여기가 포인트죠. 그래서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요 정당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물로서 본권이라고 우리가 한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임차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즉, 본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 과거에는 많이 출제됐어요. 이 지문 자체가. 도둑놈은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권은 없죠. 그러니까 요 포인트야. 도난을 당한 자는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점유권은 무슨 상 지배죠? 사실상 지배라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우리 최근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뭐예요? 아까 다시요. 자, 지상권은 근데 왜 이게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틀릴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눌 때 민법상 물권의 종류는 소유권,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도 뭔지도 모르고 용익물권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용익물권과 관련돼서는 사용수익이죠. 대표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거 하나도 못 외워서 첫째 지지전 외운 사람 참 많아요. 저희 집사람도 원래 그랬으니까 과거에 처음 공부할 때. 그러면 담보물권은 또 어떻게 외워요? 유질자라고 또 외우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근데 요 지분이 나오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팍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점유할 권리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유에 대한 사실상 집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바로 뭐예요? 본권이야. 본권. 그럼 물권적 정권은 몇 개? 물권적 정권은 몇 개? 두 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과 본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 그러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은 몇 개? 세 개. 반환, 제거, 배반. 이렇게 딱 세 개를 잡아놓으라고.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결합한다고. 그 세 개만 잡아놓으면. 일단, 자, 크게 요건 1, 2월 달에는 뭐예요? 우리 기둥만 세우는 게 우선순위니까. 그래서 점유할 권리 148조와 관련, 148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갑을 얼과 관련돼서 갑이 이제 이렇게 돼서 자, 전세가를 설정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죠. 전세가 설정이야. 이 사람은 뭐예요? 자, 이 사람은 뭘까요? 전세권. 자, 그죠. 어른. 이 사람은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된 거예요. 자, 설정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잘 따져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집이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왔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점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래서,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은 뭐예요? 간접점유자가 돼요. 간접점유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서열 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타주점유자가 돼. 자, 저거는 문제 출제봐. 읽어봐요. 간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다. 어때? X야. 그러니까 세입금은 전세권자는 심진적으로 뭐예요? 바로 세입자가 되는 거죠. 세입자. 그렇죠?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주인. 그렇죠. 주인.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세입자면서 직접 점유자면서 타주 점유자야. 사항에 따라서 뭐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읽어볼래? 야, 한번 읽어봐요. 간접 점유자. 그렇죠? 여기가 포인트야. 그러면 간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요거는 점유권이 있고, 간접점유자는 점유를 보조하는 자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알바. 읽어봐요. 알바, 점유보조자야. 보조자. 그러니까, 알바라는 것은 점유보조자죠. 그러면 알바라는 점유보조자는 상하관계가 있어야 돼. 이거는 뭘 매개로? 전세권을 매개 관계. 그래서 우리가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가 헷갈려요. 그러면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보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알바가 바로 점유보조자야. 그러면 책을 읽을 때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의 관계, 그걸 한번 체킹을 하고 들어가죠. 한번 찾아봐요. 자,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148페이지. 뭐가 나오죠? 점유보조자. 찾았어요? 그럼 195조와 관련돼서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여기에 포인트죠. 타인의 지시를 받아. 자,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할 때 그 타인만, 알바가 아니라 사장이 점유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점유보조자, 간접점유자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할 때 그 타인만을 뭐로 하죠? 점유보조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읽어봐요. 알바야. 알바를 앞으로 뭐예요? 점유보조자라.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오늘은 개념을 잡는데 주안점을 잡으니까, 그럼 저희가 여기에도 줄을 딱 놔요. 어떤 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점유자가 되지 못하고 그와 일정 관계에 있는 자, 즉 점유주만이 법률상 점유자로 되어 있는 자, 이걸 뭐라고 그래? 점유보조자. 그러면 자꾸 각각의 응답이 그렇게 해서 한번 의 부분에다 하나 써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알바라고 하나 써놓으라고. 알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두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 뭘 우리가 찾냐면, 자, 간접점유자. 149페이지. 간접점유자. 자, 194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재산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여기를 갖다 기타 관계로 여기에다 줄 쳐놓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도 간접적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지상권 설정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자, 질권 설정자, 사용대차, 임대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주가 되겠죠. 요거 임대차는 누가요? 임대인. 요거 뭐예요? 임치가 뭐예요? 물건을 맡기는 거. 자, 그러면 기타 관계로 그러면 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를 기타 그게 바로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래요. 점유 매개 관계.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간접 점유자라고 그래.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면 헷갈리니까 거기 옆에다 이렇게 해서 읽을 때 항상 문제 풀 때 한 번만 악센트를 좀 더라고요. 자, 이거는 어디를 쓰게 읽어요? 요거 간접 점유자. 그래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저희가 표시를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점유보조자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점유보조자. 그렇죠. 자,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뭐예요? 점유권이 있어, 없어? 점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물건을 훔쳐가 뭐가 성립이 돼?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저 여기 만약에 알바가 뭐라는 거예요? 점유권을 인정해주면 저 여기 안 있어요. 어디 가요? 전당포로 가죠. 전당포 가서 알바를 합니다. 그럼 물건을 하나씩 훔쳐서 나와. 그러니까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 그럼 뭐가 성립이 되죠? 절도죄가 성립이 돼. 그러니까 형법상 재책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요걸 읽을 때 간접 점유자,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액센트를 이렇게 이제 둘 수 있도록 나름대로 포인트를 줘야 돼. 자, 그러면 저희가 간접점유자란 그러면 여기 가서 낙서나 한번 하고 가라고. 간접점유자란 간접점이라 일정 법률관계에 대해서 타인의 매개로 하여서 물건을 점유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간접점유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봐요. 193조, 150페이지. 자, 뭐라고 써놨어요? 자, 193조에 대해서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뭐다? 이전한다. 자, 아버지가 부산에 사시고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 집은 누구 거예요? 당연히 제 거야. 자, 그래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라는 걸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써봐요. 이걸 이제 점유의 간념화라는 말을 써주게 돼. 점유의 간념화. 자, 제가 직접 점유하지는 않지만 제 거라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도 뭐 제가 직접 점유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머릿속 점유. 그래서 점유의 간념하라는 이제 제목을 달아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3조와 관련돼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한다. 그래서 그 지문 자체가 우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과 관련돼서 점유권은 상속인이 이전하며 따라서 비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비상속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은 사실상 지배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의 점유가 되고 상속인의 상속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걸 뭐라고 그래? 점유의 간념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요 점유에 관념하라는 책을 읽다 보면, 직접 점유하지 않지만 내 거라는 것, 점유하고 있던 관념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점유의 관념화 딱 나와 있죠. 그래서 151페이지에 점유의 관념화라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읽어볼래요? 뭐가 있어요?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의 점유. 직접 점유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의 관념. 자,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점유 보조자라. 자,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 기회 아니죠. 그러면 점유 보호권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도둑놈이 와서 물건을 훔쳐가요. 어때? 야구 방망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읽어봐요. 방망이 들어야죠. 그게 바로 자력구제권이야. 자력구제. 그래서 여기에다 줄쳐놔요. 자력구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력구제. 자, 간접 점유와 관련돼서는 일정한 법률 관계계에서 타인의 매개로, 아까 매개의 관계, 매개를 키워드로 잡고 물건을 점유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간접 점유자거든.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에 존재해야 되며, 점유 매개는 기초한 반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여기다 줄쳐놔요. 정책적으로 가능하다. 효과는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되며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 시험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상속권은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없이도 상속인이 이전한다. 그래서 나중에 점유와 관련돼서 상속인은 피상속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하게 된다. 계승하게 돼.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의 점유 요 세 가지를 잘 구분하면서 우리 기본서를 읽어 들어가야 돼. 자, 점유와 관련돼서 오늘은 자주점유, 타주점유에 대해서 개념만 딱 적어놓으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자주점유라 자꾸 까먹어.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면 소유여사가 있는 점유,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 소유여사가 없는 점유, 타주점유. 워낙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한 번 더 써봐요. 자주 점유, 타주 점유. 나중에 미쳐버릴 게 하나 있어요. 자,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이 될 수 있어. 전환될 수 있어요.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될 수도 있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주에서 타주로. 그러면 갑이. 집이 있어요. B한테, C한테, 을한테 집을 팔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아직까지 중도금이 안 들어갔어요. 자, 계약금만 들어가서. 현재 상태는 누가 자주점이에요? 이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점검을 다 치르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자주에서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해지를 해버렸어. 해지를 하게 되면 원위치로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자주죠. 그러니까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될 수도 있고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될 수도 있거나 그럼 판례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될 수도 있고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그 포인트를 잘 읽어나가야 돼요. 일단 자타가 혼재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사변해놔요. 일단 자주로 추정받아. 이걸 딱 거기에다 우리가 다 추정받아.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해? 반대 당사자.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다 보면 이제 돌아버려요.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줄을 다 끊어요. 소유여사로서 하는 점유, 자주점유고 소유여사가 없는 점유를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도둑놈이 하나 있어요. 도둑놈이. 도인이 하나 있어요. 도둑놈이 물건을 하나 훔쳤어. 자, 점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권은. 자, 그러면 도둑놈은 뭐예요?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겠죠. 의사가 있으니까 물건을 훔친 거잖아. 내 거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도둑놈은 뭐예요? 타주점유가 아니라 자주점유자.
만약 도둑놈이 타주 점유자가 되면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소유사가 없이 물건을 훔친 거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뭐래? 그걸 일명 그걸 병이라고 그래. 읽어봐요. 절도병이야. 그래서 옛날에 모 교수 사모님이, 뭐 유명한 사모님 뭐예요? 사모님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기관에서 백화점 가서 물건을 훔쳐오거든. 그래서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바로 일종의 무슨 백이에요? 절도백이에요, 절도백. 자, 그래서 간혹가다 요 부분에 대해서 개념 잡을 때 도둑이에요. 도둑은 소유사가 있는 점이야. 즉, 무슨 점이죠? 자주점이에요.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만 5번 딸 컷에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요. 자, 뭘 찾으냐면, 자, 점유권의 취득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점유의 효력. 여기에서 점유의 효력과 관련돼서 특히 자, 157페이지를 한번 찾아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다 줄을 하나 딱 찾아서 줄거나요. 점유의 추정력. 자, 점유자와 협업자의 관계, 좀 이따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 자, 우리 점유보호 청구권은 일단 매년 나온다고 출제 생각하고, 점유자와 협업자의 관계에서 별표 5개를 다 켜놓고, 요 둘 중에 하나야. 늘 출제되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그 옆에다 하나 써볼래요? 자, 점유의 추정력하고 등기의 추정력은 달라. 워낙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추정력이지만 여기 와서 자꾸 질문을 해요. 선생님. 자, 여기에 추정력하고 등기법에서 배우는 등기의 추정력은 어떻습니까? 라고 자꾸 질문이 들어와. 아니면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점유의 추정력. 여기는 등기의 추정력. 그럼 대표적인 처지는 이 점유는 뭐예요? 읽어봐요.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 요거는 부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 그러면 책을 읽을 때 항상 점유의 추정력인지 등기의 추정력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자, 요 부분에 요걸 장난을 많이 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놓고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은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책을 읽어 나가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점유의 효력 중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있어요. 그걸 찾아봐요. 나머지는 이제 한번 읽어도 되지만, 자, 그러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58페이지.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일단 요 위에다가 요걸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개. 합치면 안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와 새끼.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개는 앞으로 뭐예요? 이거는 원물이야. 원물. 새끼는 가실이야.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개하고 새끼의 관계를 우리가 보셔야 돼. 그러면 이제 자, 설명을 듣고 한번 봐봐요. 자, 갑이 개주인이야. 어느 날 어리 뭐예요? 어리. 자, 개주인인데 개가 산책 나가는데 저실파고 뭐예요? 탈출을 하네. 산책을 시키는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 점유자의 회복자예요. 회복자잖아. 어느 날 6개월 지났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내 개를 점유하고 있는 거야.
여기 봐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게 그러니까 이 조문이 없으면 맨날 세상 싸우다가 불리다 보거든. 그러니까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예요. 근데 요 개 속에, 개 뱃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새끼를 놓고 있었다고. 그래서 새끼가 있어. 그래서 새끼를 뵌 상태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점유하고 뱀사 새끼를 낳아서 가시를 수치할 수 있느냐? 근데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요 관계를 따져주는 게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엄청나게 주제되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몇 페이지를 우리가 보시냐면 아마 도표가 있을 거예요. 요 부분이야. 거기 참고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한꺼번에 정리해 둔 게 있을 겁니다. 자, 몇 페이지를 보냐면 이쪽 참고사항으로 한번 가봐요. 멸신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 찾았어요? 예, 그 옆에다 하나 써요. 자, 첫 번째. 가실 수칙권이라고 하죠. 자, 멸실훼손 책임. 자, 과실수칙권은 누가 가질 건가? 멸실훼손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비용상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누가 질 건가? 항상 우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개와 새끼의 관계를 우리가 따져놓을 수 있고, 개는 뭐예요? 회복자, 이 주인이죠. 현재 탈출을 했으니까 이 사람 뭐예요? 점유자. 그러면 과실수권은 써요. 자, 선의의 점유자만 가시를 수칙할 수 있어. 악의 점유자는 가시를 수칙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멸실훼손 책임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요거는 딴 거 외우지 말고 요렇게 있었어요. 이거는 좀 외워야 돼. 선자, 현전이익이라고 딱 써놔요. 선이면서 자주 점유자의 현전이익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손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이익이고 자주 점유자에 대해서 현전이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그러면 봐봐요. 여기 와서 선이면서 자주 점유자의 현전이익이야.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뭐예요? 전손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우리 요거만 하나 잡아놓으라. 선자, 현전, 이익이야. 그럼 나머지는 무슨 손해야? 전손해야. 그럼 결론적으로 선이면서 타주, 선타, 현전이익이야. 그러면 악인은 전손해야.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 외우더라고. 선자, 현전, 이익.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는 옆에다 써요. 자, 두 가지가 있어. 필요비, 이익비가 있어. 자, 필요비는 뭐고는 통합 보전 비용이야. 보전. 자, 이익비는 계량 비용을 우리가 이익비라고 그래. 필요비, 유익비. 자,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는, 비용상환권은 일단 써요. 선악불문하고 비용은 청구할 수 있다. 선악불문이야. 자, 근데 이제, 그러면 필요비와 관련돼서는 두 개로 나눠져. 자, 통상 필요비와 통상 필요비, 특별 필요비. 자, 그러면 요와 관련돼서 통상 필요비, 요 새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요 원물이 감기가 걸려서 어디로 데려가야 돼? 병원에 들어가야죠. 그게 통상 필요비야. 그러면 새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걸 팔고 감기비로 대체하라는 거야, 감기약으로. 그래서 통상 필요비는, 그러면 여기 통상 필요비와 관련돼서는 선의는 가시를 수취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통상 필요는, 자, 선의의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시를 수취했을 때. 왜 그러면 가시를 수취했을 때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왜 그러면 섬유의 점유자는 왜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과실을 수치했죠. 그러면 그 새끼를 팔아서 강제학으로 대체하라는 거야. 요거하고 뭐에 상계된 겁니다. 상계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특별 필요로는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비 많이 들죠. 그건 특별 필요비예요. 그러면 특별 필요비는 선이든 악이든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걸 장난을 쳐. 요거. 그럼 필요비도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통상 필요비와 뭐가 있다? 특별 필요비.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항상 요거만 외워두고 그러면 책을 읽으면 줄줄줄 읽죠. 그런데 하도 멸실훼손